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는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23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환자 발생에 대비한 조치사항에 대한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제60회 현충일을 추념하는 행사가 지난 6일 기관단체장, 국가유공자, 유가족,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6월 4일 김기현 시장은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기업체 대표들을 만나 최근 침체된 석유화학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근로자 격려 및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수다에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의 유망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책으로 마련된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 2015의 두 번째 주자인 박주석 사진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월 4일 국립울산검역소와 교육청 등 23개의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예방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환자 발생에 대비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메르스 감염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를 한 후 기관별 메르스 추진 상황 발표 및 지역 내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 기관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는 등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는 5개 반 15명으로 꾸려졌으며 24시간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며 감염병 관리, 감시, 조사와 진단 검사, 의료 지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또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에 대비해 1단계로 국가 지정 격리병상에 있는 울산대병원에 49개 병상을 확보하고 2개 팀 5명의 비상진료반을 편성했습니다. 2단계로 지역 거점병원인 서울산 도란병원과 동강병원에 비상진료반을 편성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6월 4일 기준 울산 지역에서 메르스로 의심되는 환자의 신고 및 환자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으므로 시민들은 시중에 허위로 떠도는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메르스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60회 현충일 추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추념 행사는 지난 6일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 광장에서 기관 단체장, 국가유공자, 유가족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립무용단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김기현 시장의 추념사, 현충일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역 내 모든 유흥업소에 현충일 당일에는 음주 및 가무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현충일 당일 행사장을 찾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한해 시내버스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 주변에 숭고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으로 6.25와 월남전에서 전공을 세운 울산 참전 용사들을 기리며 이를 되새기기 위해 6.25 및 월남 참전 기념탑 건립공사를 지난해 준공했습니다. 현재 현충탑과 참전 기념탑, 무기 전시장으로 조성된 안보 테마공원에는 일일 평균 150명이 방문 참배하는 등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통의 공간과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지난 6월 4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근 침체된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 등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식회사 유백 김성열 회장은 지난 30여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전문적인 공장 건설과 설비 정비 회사로 성장했지만 최근 지역 경기 악화로 매출액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시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해야 플랜트 업계가 살아나고 울산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시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주식회사 유백의 압력 용기 제작 공장과 플랜지 부품 가공 공장을 둘러보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오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6월 4일 울산시 소방본부는 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해 보호복, 덧신, 마스크와 장갑, 고글 등 5가지로 구성된 보호장비를 소방본부 10개,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 각각 200개, 동부소방서 100개, 운산소방서 90개씩 긴급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구급대원을 보고 메르스 감염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가 방재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유엔재해 경감사무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방재 안전도시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와 유엔이 실시하는 15개 분야, 100여 개 항목에 대한 재해, 재난관리 실태 점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야만 인증을 받습니다.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전 세계 1,700개 신청 도시 가운데 23개국, 41개 도시에만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울산시는 재해 위험 경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경감사무국은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게 됩니다. 방재 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인정을 받게 돼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와 페이스북 코리아는 지난 6월 5일 글로벌 울산과 페이스북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마케팅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포괄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외 성공 사례를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다양한 광고 기법 등 실무 위주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중소, 중견기업들의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울산시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퇴직 후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 취미와 여가 활동을 계획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오늘 이수다에서는 실제 퇴직 후 여가 생활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 박주석 사진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조의 기쁨을 발휘할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곳인데요. 바로 울산 문화의 중심지인 울산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중 작은 전시 공간인 갤러리심에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선정한 올해의 신의 작가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책으로 마련돼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는 하와이유라는 주제로 박주석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는데요. 박주석 사진작가는 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면서 제2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부족 중에 일부를 제 형들이 제게 줍디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에 남게 그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뭐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카메라를 갖고 뭔가를 기록하거나 하는 게 좋겠다. 카메라를 사서 그때부터 사진을 이렇게 찍기 시작했죠.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 누구보다 사진에 대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이번 개인전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흑백사진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이는 터키와 그리스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소재로 스토리를 전개했습니다.
작품의 대부분은 청소부, 노숙자, 택시기사 등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밀착해서 담고 있는데요. 주름의 굴곡이나 속눈썹, 수염, 피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박주석 작가는 망원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에서 카메라 바로 앞의 모습들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촬영하면서 생긴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보니까 광장에 좀 행색이 조금 흐름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 나 내일 가는데 당신을 못 찍으면 한국 가서도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래도 또 노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이분이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투유로. 그래, 돈을, 자기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달라 해서 투유로를 주고 찍은 사진입니다. 박주석 작가만의 강렬하면서도 심플한 사진을 통해 사람의 고유한 이미지와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특히 한 노인의 수염과 입이 찍힌 이 사진은 박주석 작가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는데요. 찍는 순간 좋은 기운을 느꼈고 사진을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박주석 작가의 개인전인 하와이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6월 30일까지 전시되니까요. 사각 프레임 속 터키인과 그리스인이 어떻게 표현됐을지 궁금하시죠? 이번 전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과 인근 도시의 낯익은 공간을 파노라마 사진과 3D 입체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박진성 작가의 개인전 파노라마 N VR전이 울산 영상아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똑같이 다 함께라는 주제로 제2회 울산광역시 장애인 합창대회 및 예술제가 6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우리의 자연 생태와 인문학을 접목한 내용으로 구성된 숲속의 박물관 학교 성인반이 6월 13일 암각화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